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영산강에서 발생한 녹조 독소가 어패류와 농작물,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전문가 현장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지역 대학들이 빛가람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기업을 잡기 위해 산학협력 프로그램 등을 본격적으로 가동했습니다. 광주에서 교통사고와 통행량이 가장 많은 개수교차로의 교통체계 개선이 추진됩니다. 천일염이 위생 논란에 이어 미네랄 논쟁까지 일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인 지원과 투자가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기업과 지역대학의 협력 사업이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산학협력 프로그램이 차례로 가동되면서 공기업 직원과 대학생들에게 재교육과 취업의 기회를 넓혀주게 됐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한국전력 임직원 30명이 이번 가을 학기부터 전남대 경영대학원에서 MBA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한전과 전남대가 상호 협약을 체결한 이후 첫 결과물로 경영 전문 석사 교육 과정이 개설된 것입니다. 이 과정을 마친 한전 직원들은 석사 학위를 딸 수 있고 협약에 따라서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에 복수 학위도 동시에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전남대학교의 연구 실적과 유수한 교수님들에 대한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결합이 돼서 그 글로벌 에너지 기업으로 발전할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혁신도시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는 동신대학교는 공기업과의 협력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의 클러스터 부지 14,000여 제곱미터를 공급받은 데 이어 에너지 관련 학과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기업 직원과 가족들을 위해서 직장 내 재교육과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마련했습니다. 입주해 있는 다른 모든 공공기관에 배우의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대는 한전 KPS와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을 재교육하는 계약학과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설했습니다. 내년부터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해서 산업체 맞춤형 인재 양성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많은 취업도 원전 측에 취업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둘 수가 있습니다. 광주 전남의 둥지를 튼 공기업과 지역 대학이 산학협력 모델을 통해서 재도약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남북이 민간교류 활성화에 합의하면서 전라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땅끝 교류 협력 사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남도민 남북교류 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이 발표한 6개 항의 공동 발표문에 다양한 분야의 민간 교류 활성화가 포함됐습니다. 당국자 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며 앞으로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 나가기로. 작은 부분에서부터 남북 간 협력이 꾸준히 이어지는 것이 중요해 자치단체 간 교류 협력이 활성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올 초 한반도 남쪽 땅끝 전남과 북쪽 땅끝 한북 간 협력 사업인 땅끝 교류를 추진 중입니다. 인도적 차원에서 이유식과 미역을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어업 교류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어업 장비라든가 어업 기술 같은 걸 제공해드리고 그쪽이 더 많이 가진 것, 수산물이라든가 수산 자원 이런 걸 교환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전남을 방문한 홍영표 통일부 장관도 땅끝 교류 협력 사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라남도는 전 통일부 차관을 남북 교류 정책 고문으로 위촉해 통일부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성 있는 남북 교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를 정책 고문으로 위촉하였고요. 이를 통해서 통일부와의 협의도 좀 더 원만하게 진행하려고 시도 중에 있습니다. 2011년 이후 중단된 전남도민 남북교류협의회 활동도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교류협의회는 그동안 쌀과 농민 편의시설, 비닐하우스 원예시설 지원 등을 해왔습니다. 전라남도는 북한 측과 협의하기 쉽고 성사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부터 우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오는 10월 열리는 국제 디자인 총회 성공 개최를 위해서 광주시가 지원단을 꾸리는 등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시는 문화관광과 숙박, 교통 등 9개 반으로 구성된 행정지원반을 꾸리고 총회가 끝날 때까지 분야별 세부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1,400객실에 이르는 숙박시설 확보와 온 오프라인을 통한 국내외 홍보 활동에도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국제 디자인 총회는 오는 10월 17일부터 일주일 동안 열리는데 세계 70여 개국 3천여 명의 디자이너가 참여합니다. 14개. 광주에서 교통사고와 통행량이 가장 많은 개수교차로에 대한 교통체계 개선 작업이 추진됩니다. 광주시는 최근 경찰 도로교통공단과 두 차례 회의를 갖고 개수교차로의 신호체계 개선 등 사고 예방 공사를 연내에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독립 IC 방향에서 터미널 쪽으로 좌회전하는 경우 신호체계가 불분명해 차량이 엉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잦다며 차선 분리 작업과 함께 과속 방지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개수교차로는 지난해 56건의 교통사고로 108명이 다쳐 전국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았고 일일 통행량도 24만 9천 대로 광주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위생 논란에 휩싸인 천일염이 연일 이슈입니다. 또 하나의 논란은 천일염이 미네랄이 풍부해서 건강에 좋다는 게 사실이냐 이건데요. 김인정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천일염과 정제염은 만들어지는 방법에서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둘 다 염화 나트륨입니다. 바닷물을 햇볕에 말려 만드는 천일염에서는 염화 나트륨 이외에 흔히 미네랄이라고 불리는 무기질인 칼슘과 칼륨, 마그네슘 등이 함께 검출됩니다. 그런데 이 무기질이 양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과장이라는 겁니다. 미네랄이 많다. 많아봤자 2 내지 3% 정도 들어가 있는 기타 미네랄을 두고 미네랄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하지만 천일염을 연구하는 측에서는 세계 60여 개 바다에서 난 천일염을 비교한 결과 국산 천일염의 무기질 함유량이 가장 많았고 활성산소 발생을 낮추는 효과 등도 연구를 통해 이미 입증됐다고 반박합니다. 미네랄 없는 소금 먹으면 활성산소 발생이 훨씬 증가되고 그거에 의한 세포 손상이 증가되고 염증 반응도 증가된다. 그렇게 미네랄이 많은 소금은 훨씬 그게 덜하고. 일각에서는 천일염도 정제염도 장단점이 있으니 소비자가 취향껏 선택하면 될 뿐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식품이라고 하는 게 장단점을 같이 갖고 있지 일방적으로 그렇게 좋거나 나쁘지는 않은데 사람들은 너무 그걸 갖다가 찬양하거나 너무 매도하는 쪽으로 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깝죠. 일반 가정에서는 용도에 따라 여러 종류의 소금을 골라 쓰고 있습니다. 정제염이 좋다, 천일염이 좋다는 소모적인 논쟁에 치우치기보다 세계 시장에 내놓을 명품 소금으로 성장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터빈 건물 내 변압기 화재로 가동이 중단됐던 한빛원전 2호기가 재가동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8일 고장으로 가동이 중단된 한빛 2호기에 대해서 재가동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발방지 차원에서 한빛 2호기에 설치된 계기용 변압기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품질관리 강화 방안도 수립하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밤 재가동을 시작하는 한빛 2호기는 내일 정상 출력에 도달할 예정입니다. 한전이 삼성동 본사 매각대금 중 7천억 원을 주주배당에 쓰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은 한전에서 받은 매각대금 활용 계획을 근거로 한전이 본사 매각대금 10조 5,500억 원 가운데 부채 상환에 5조 5천억 원을 쓰고 내년 주주배당에 7,360억 원을 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의원은 지난해 배당액이 561억 원, 올해는 3,210억 원인 점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높은 배당을 계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전은 지난해 부지 매각 때 세운 잠정적인 계획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전국적인 관광 명소인 향일암 인근 군부대 생활관 신축을 놓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충돌까지 우려되는 상황인데 별다른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향일암 인근 군부대의 생활관 신축을 둘러싼 지역 내 갈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부대 인근 주민들은 다도해의 풍광을 해칠 수 있다며 결사 반대를 외치고 국립공원을 훼손해선 안 된다는 지역 시민단체까지 논란에 가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수시의 예산 지원을 제안한 김성곤 의원과 이를 거부한 주철현 시장이 거센 갈등을 빚으면서 지역의 이해관계와 환경 보존 문제에 정치적 계산까지 얽혔습니다. 인구 사람들이 다 돈 뭡니까? 오시면 여수에도 이렇게
이게 경제적인 효과가 엄청나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관광 일반적으로 지키자는 겁니다. 여수시는 예산을 달라는 군과 김의원의 요구에 더해 군부대 인근 주민들까지 등을 돌리면서 사면 초과에 처했습니다. 시는 현행법상 지자체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과 국회의원이 이 문제에 나서는 동안 여수시는 국방부에 항의 서한 한 번 보내지 않는 등 행정력은 발휘되지 못했습니다. 군은 더는 공사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여수시의 의견이 확인된 만큼 기존 군부지 안에서 생활관 공사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를 반대하며 물리적 충돌까지 불사하겠다고 나서는 상황. 지금이라도 여수시가 주도권을 갖고 지역 주민들의 대표 자격으로 국방부를 상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광복회 광주전남지부는 광주 광덕구에서 각급 기관단체와 광복회원 등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05주년 경술국칠 추념행사를 가졌습니다. 추념행사에서는 일본 아베 정권을 규탄하는 결의문이 낭독됐고 순국 선열과 애국지사들의 풍찬 노숙을 기리기 위해서 참석자 모두가 찬 죽이나 주먹밥을 먹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오늘 여름과 가을 두 계절을 느낄 수가 있겠는데요. 대체로 맑은 가운데 광주가 30도로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큰 일교차만 염두에 두신다면 나들이하기에는 무난하겠습니다. 내일은 대기 불안정으로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 한때 소나기가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나주의 가시거리가 80m, 보성 200m로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힘들 정도인데요. 이른 시각 운전하시는 분들은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또 낮 동안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도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겠습니다. 현재 광주가 19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 3도 낮아 서늘함이 감돌고 있고요. 낮에는 아침보다 10도 이상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광주와 담양, 구례 30도, 화순과 나주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전해상의 안개가 짙게 낄 것으로 보여 백길 이용하는 분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남부지방에 비가 조금 오겠고요. 당분간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